그래서 의뢰인께서 이제 그 상간녀를 찾아가서 좀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뻔뻔하게 이제 팀장님이 날 지켜줄 거다 막 이렇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남편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이제 남편은 이미 이제 아내에게 놔달라면서 이혼 요구를 한 상태였고 네. 아내가 이제 부정행위도 알게 되니까 오히려 더 대놓고 바람을 피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을 끄는 MC 정혜연입니다. 오늘은 로펌 세연 이시연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마지막 사건은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네, 맞습니다. 의뢰인분이 굉장히 제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인데요. 네. 보통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보이시는 반응은 되게 분노, 증오, 화남, 네, 그쵸?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분은 남편이 정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남편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너무나 사랑한 죄구나. 네, 그런가 봐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결혼 10년 차 정도 되시는 부부셨고 네. 이제 두 분 다 부모를 일찍 여의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어려운 형편에 이제 결혼을 시작하게 되셨죠. 한 20살, 22살 요 정도 때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게 돼요. 네네. 그러면 아기 때 나이, 저 이제 맨날 20살 보이지 아기라고 하는데 어린 나이에 네. 어렸을 적부터 알던 사이였던가요? 네, 맞아요.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이제 오빠 동생 하면서 지냈던 사이였어요. 네. 이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지만 이제 맞벌이 하고 네. 아들, 딸 낳고 이렇게 아이고, 네. 알콩달콩 화목하게 지내시던 분들이었어요. 네네네. 남편이 어느 정도로 아내를 사랑했냐면 이제 아내분께서 식당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식당 일이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퇴근을 해서 아내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기다렸다가 네.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귀가를 하고 또 막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면. 아내의 손을 이렇게 붙잡아주면서 고생했다, 고맙다, 막 너무 이런 예쁘다. 예쁜 말도 많이 네. 해주는 그런 자상하고 다정한, 다정하고 너무 예쁜데요, 듣기만 해도. 네, 그런 남편이었고 네. 이제 굉장히 풍족하진 않았지만 아내분께서는 그런 혼인 생활이 굉장히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누가 잘못하기 시작한 걸까요? 남편인가요? 아내분인가요? 네, 정말 믿으실 수 없겠지만 이렇게 자상하고 다정했던 남편이 애들이 한 초등학교 갈 무렵부터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남편분이. 네. 와. 주말에는 이제 꼭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런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 식당 앞에서도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도 뭐 일이 있다면서 핑계를 대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네네. 네,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네. 아내는 이제 남편분의 부정행위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진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고 서로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를 놔달라 이러면서 정말 이혼을 갑작스럽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뭐가 있네. 네. 남편의 네. 이혼 요구는 결국에는 외도였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는 아내분께서 영문을 모르니까 네. 계속 남편에게 왜 나랑 헤어지려고 하는지 이제 이유를 물어보셨다고 해요. 네. 내가 싫으면 고치겠다.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속 시원한 대답을 전혀 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부정행위까지는 의심을 못하고 혹시 회사에서 뭐 힘든 일이 있나? 남편이 뭔가 내가 모르는 어려운 일이 있나 싶어서 남편의 직장 동료를 한번 만나게 돼요. 네. 그랬는데 남편의 직장 동료로부터 들은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얘기죠? 이제 남편이 이제 새로 직장에 들어온 신입 여직원과 좀 이제 그런 부정한 관계이고 이제 직장에 있는 직원들 모두 그런 둘의 관계를 암암리에 알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알고 보니까 상간녀는 이제 의뢰인보다 7살이나 어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제 의뢰인분이 한 20대 후반 정도였으니까 네. 정말 어린 여직원이었던 진짜 거죠. 어리네요. 네. 네. 그래서 의뢰인께서 이제 그 상간녀를 찾아가서 좀 얘기를 정리를 나눠줬구나. 네. 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다. 좀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뻔뻔하게 이제 팀장님이 날 지켜줄 거다. 막 이렇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어차피 다 알게 됐을 텐데 네. 남편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이제 남편은 이미 이제 아내에게 놔달라면서 이혼 요구를 한 상태였고 네. 아내가 이제 부정행위도 알게 되니까 오히려 더 대놓고 음.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상처가 엄청 컸겠다. 네, 맞아요. 이제 상처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아내가 그래도 나는 이혼할 수 없다. 돌아와라. 용서하겠다. 이렇게 계속 남편을 설득하니까 남편이 상간녀와의 성관계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아내에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묘사를 하면서 뭐 나는 뭐 이래서 걔가 좋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흔한 말로 정 떼려고 하는 맞아요. 말들인 거잖아요. 네. 와. 너 이래도 나랑 살 수 있겠어? 뭐 이런 거죠. 어이구. 네. 네. 그랬지만 이제 아내분께서는 네. 전혀 흔들리질 않았죠. 아무래도 상간녀한테 남편을 정말 보낼 수 없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내분의 그런 결심은 더 굳건해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반사적인 이제 반대의 효과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내가 이혼하나 봐라 약간 이런 마음이 더 생기셨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마음도 네. 아무래도 있으셨을 수밖에 없겠죠. 네네네. 네. 뭐 아내가 전혀 이제 남편의 설득에 이제 응하지 않으니까 남편은 결국에는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그 상간녀와 동거를 하기 시작했고 네. 이제 더 심한 행동까지 하게 됐는데요.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이제 뭐 일종의 막 협박이었던 거죠. 아무래도 둘 사이에는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네.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생으로 어린 나이였는데 이제 부부가 이제 10년 동안 맞벌이 하면서 알뜰살뜰 모아서 산 집에 이제 아이들과 아내가 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집의 명의는 또 남편 명의였어요. 이제 그걸 생각해낸 거죠. 내가 집을 팔아가지고 너와 아이들을 다 길바닥에 나앉게 하겠다. 네. 그게 싫으면 이혼해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막 뭐 그런 성관계 얘기라던가 이런 협박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내분께서는 아무래도 마음이 조금 흔들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고. 네. 하지만 결국에는 이 가정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이제 가정을 지키고자 하셨고 네. 남편은 유책 배우자였지만 결국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혼이 기각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맞을까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제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청구한 경우에는 네. 그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이제 남편은 뭐 아내가 의처증이 있다, 뭐 자기에게 뭐 포번을 했다, 뭐 이런 걸 이혼 사유로 들었지만 네. 남편의 부정행위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의 이혼 청구는 결국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결국엔 어디 있을까요? 돌아오셨나요, 집에? 네, 저도 정말 너무 궁금해요. 네. 왜냐면 이 분께서 보여주신 모습에 의하면 남편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사건이 이제 끝나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남편이 돌아왔는지 돌아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해요. 네네. 하지만 이제 끝까지 남편을 믿고 남편의 좋은 점만을 얘기하면서 감싸고 또 남편과의 좋은 시간을 회상하면서 막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랬던 모습이 정말 생생히 기억이 나고 남편이 돌아오던 돌아오지 않던 이제 의뢰인 분께서 행복하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저는 막 이 얘기 듣자마자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는데 아이의 육아는 어떻게 하실까? 네. 이렇게 기각된 상황에서는 솔직히 양육비도 안 보내주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뭐 양육비도 이제 중간에 뭐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소송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결국엔 남편도 그렇게 선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아이들에게 필요한 비용들은 조금 부담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의뢰인 분께서 뭐 상황이 이렇지만 변호사님 말씀처럼 좀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시연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시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한번 나와주실 거죠 또? 네, 불러주시면 또 예, 재밌는 이야기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